네. 그러면 이제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네. 함께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 얼른 가볼까요? 예, 미국 시장이 지난주에도 좋았습니다. 미국은 다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부진하긴 했어요. 지난주에는 강했지만은 올해 전체적으로 올해 1월부터 반등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잖아요. 예. 올해 미국 시장이 하락한 월은 한 달뿐이 없습니다. 2월에 한 달. 그냥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속 강세의 흐름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주에 CPI와 PPI가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냈죠. 그러면서 달랜더스가 99.6까지 지금 떨어져 있고요. 네. 국채 수익률도 10년 만기가 3.83, 안정됐죠. 예, 2년 만기가 4.76. 안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3대 지수가 전체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다우가 2.2%, 나스닥이 3.3%, S&P 500이 2.4%. S&P 500이 4,505포인트고요. 나스닥이 14,113포인트니까 주요 지점들 좀 우리가 4,200 넘어서면서 그 다음에 어디 4,400이냐 이런 얘기들만 있었는데 4,500까지 훌쩍 넘은 그런 상황이었고요. 국제 수익률 떨어지면서 반도체와 기술주들이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요건 이제 주간 말씀드린 거고요. 지난주에 금요일에는 3대 지수가 오전에 상승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장중 내내 좀 밀려서 약밥 정도 소폭 하락 마감했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다우만 0.3% 상승을 했거든요. 요건 지난주 금요일날 JP모건, 웰스파고, 시티그룹의 실적 발표를 했는데 호실적 발표했어요. 지금 금요일날 발표된 기업들이 몇 개가 있었거든요. 네. 전부 다 시장 컨센 대비 다 높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그쪽에 있는 기업들이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조금 올랐고 나스닥과 S&P 500은 약법 정도에 마감을 했습니다. 참고로 지난주에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결과는 좋다라고 이제 추정을 다 하는 거죠. 근데 주간으로 3.78% 아마존이 오르면서 전체 지수가 상승에 이제 보탬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지난주에 4% 올랐고요. 많이 올랐죠. 그리고 코스닥은 지난주는 우리가 훨씬 좋았네요. 네. 코스닥이 3.3% 올랐는데 코스피 4% 오는 건요. 지난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간으로 그렇죠. 5% 위로 이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다시 1조 이상 샀군요. 네, 지금 보면은 개인들이 2.3조 순매도했고요. 외국인들이 1조 1천억. 그리고 기관들이 1조 2천억 정도 순매수했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주간으로도 보여드리고 1일에는 1일로 보여드리잖아요. 그런데 주간으로 1조 이상 사고 파는 거는 또 오랜만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난주에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사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삼성전자는 사실은 시장이 빠질 때도 계속 사줬었어요. 외국인들은요.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특징을 보였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5% 이상 올라가다 보니까 일단 반도체 후공정은 엄청나게 지금 폭등이고요. 이쪽은요. 역사적 신고가를 지금 경신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후공정. 예를 들면 어떤 회사들이에요? HBM인데, 예? 후공정. 프로텍, 인텔플러스, 네? 네? 예? 어떤 회사요? 프로텍, 인터플렉스 그리고 하나가 생각이 안 나죠. 한미반도체도 계속 올라가고 한반. ISC 올라가고 있고요. 꽤 이제 종목들이 전체가 강세는 아니고요. 아주 초강세의 종목은 한 10개 이내이고 나머지들은 따라서 움직이는 PSK 홀딩스도 있고요. 근데 그런 종목들은 이제 역산 신고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HPSP 이런 데 후공정 아니에요? 예? HPSP? 네, 예. 푸푸스프. 그 종목들도 올라가는데 네. 대표적으로 지금 언급된 종목들이 신고가를 내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고요. 나머지 좀 따라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네. 나머지가 요거 조금 비교 설명드리면 나머지들은 신고가 내면서 막 올라가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지금 HBM 쪽만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의 소위 그 전통적인 반도체 쪽에 있었던 또는 전공 쪽에 있는 얘네들은 그 정도로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큰 재료인가?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 거는 극히 일부분이던데 특히 삼전은. 그렇죠. 근데 SK 하이닉스가 먼저 치고 갔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이거 경쟁이 붙으면서 더 이제 시설 투자하고 한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TSMC가 있잖아요. TSMC는 반도체를 만드는 저희 파운드리 업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TSMC도 후공정 매출이 계속 늘고 있어요. 거기로 후공정을 하고 있어요.
TSMC 자체에서 후공정을 하는데 그 그쪽 매출을 계속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 갖다 붙인 건 저런 걸 갖다 붙입니다. 저 차량용 반도체 있잖아요. 차량용 반도체는 또 다른 반도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고사양의 고효율의 반도체야 되잖아요. 그런 반도체들은 결국은 후공정에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반도체 네.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이 네.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거의 좀 이거 과열 아니냐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급등을 좀 보였습니다. 지난주에도요. 그리고 셀트리온 3사가 지난주에 강세였고요. 지난주에 가장 독특했던 것은 포스코 그룹 있잖아요. 거꾸로 썼네요. 코스프라고 썼네요. 포스코 그룹주들이 전부 다 급등했습니다. 그룹들이. 네. 지난주에 그때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저점 2,517포인트 정도를 찍었어요. 그래서 2,500포인트 지지가 굉장히 중요했었고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이게 다시 올라와서 지금 지수가 2,628포인트까지 왔으니까 가볍게 넘어버리더라고요. 직전의 고점이 2,650포인트거든요. 이제 요거 넘는 게 이제 중요하게 돼버린 거예요. 네. 이거 넘으면 추세가 다시 살아나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 그날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서로 했었죠. 예, 2,500 그렇습니다. 예. 부분. 지난주 금요일 날 하루만 보면요. 외국인들이 6천억, 기관들이 7,700억이나 매수해줬어요. 그래서 이 분위기라면 네. 야 이거 치고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주요 산업 지표들 좀 많이 나오고요. 중국하고 미국의 산업 네. 지표들 나오고 그리고 19일 날 테슬라와 ASML 넷플릭스 실적 발표하고요. 그리고 20일 날 LPR 결정하는데 다음 주가 더 중요해요. 다음 주에 FMC 회의가 있고요. 다음 주에 애플을 제외한 모든 시총 상위 종목들이 실적 발표 전부 다 합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삼성전자, LG전자, 우리나라도 대형주들 다음 주에 다 하거든요. 이건 이제 슈퍼위기라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를 바라보면서 실적 시즌에 들어간 거고. 그러니까요. 네, FMC에서 도대체 금리를 올릴 것 같긴 한데 네. 제롬 파월의 입을 통해서 그렇죠. 어떤 얘기가 나올지 저것도 참.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요즘에는 예. 긴장보다는 약간 기대. 제롬이. 예, 맞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그걸 설명을 좀 드리면 예. 본격 실적 시즌에 진입했습니다. 이번 주에 테슬라, ASML, 넷플릭스 실적 발표합니다. 네. 다음 주에 주요 빅테크 대부분 실적 발표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뭐 시총 상위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되면서 그 종목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주가는 그렇죠. 당연히 거기에 전체 시황은 연동하는 예. 그런 지점으로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F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연준 회의를 앞둔 관망은 또 있습니다. 요거는요. 그리고 다음 주 24일 날 나스닥 100 리밸런싱 한다는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요건 이제 우리나라의 분석이 아니고 월가의 분석들은 당분간 상대적으로 중소형주가 좀 세지지 않겠냐. 이 리밸런싱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좀 있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빅테크 기업들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이 너무 압도적으로 크니까 예, 예. 그걸 이제 조금 완화시키고 예, 나머지 주식들의 비중을 좀 비중을 좀 높인다. 넣는 거죠. 예, 예. 그러면 패시브 펀드는 당연히 조정을 좀 해야 되네요. 예, 조정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ETF나 이런 것들 다 조정을 해야 되기 네. 때문에 요 기간 동안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분석 자료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우리나라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500포인트 지지 후에 반등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네. 2,650포인트 돌파 여부에 관심을 좀 가고 있는 거고 그 밑에 쓴 내용은 경기에 대한 논의가 한 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분기 실적에 대한 논의가 한 축에 있습니다. 그리고 HBM이나 뭐 여러 가지 뭐 2차 전지 얘기하는 신기술 플러스 성장에 대한 그렇죠. 논의가 한 축에 있어요. 이 이슈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슈에 따라서 거기에 테마가 이루어지고 차별화되면서 종목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네. 시장은 이제 그런 전형적인 차별화에 대한 종목 장세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번 주에 이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중요합니다. 종목도 많지만 그리고 시가총액이 높으니까요. 근데 이번 주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요거가 뭐 말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매출은 많이 했지만 가격을 다운시켜서 실적은 좀 떨어지지 않겠냐 네. 이런 얘기들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섹터는요. 테슬라가 주가가 올라가냐 내려가냐에 그대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 2차 전지 섹터는 이번 주에는 테슬라 실적 발표를 관심 있게 보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는요. 오늘이 17일인데 오늘 흑해 곡물협정 종료일이거든요. 아. 네, 그런데 그래서 유엔에서는 러시아의 농업은행의 스위프트 재연결을 해주겠다라는 종고 제시를 했어요. 아, 국물 좀 잘 해주면. 예, 예. 근데 러시아 측에서 지금 대답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지금 제가 어저께 저녁까지 본 뉴스인데 오늘 뭐가 나올지는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이거 안 되면 플랜 B 다른 논의를 좀 해야 되지 않냐. 플랜 B라 하면은
흑해가 아닌 다른 쪽으로 뭐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요거 만약에 안 되면 굉장히 뉴스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요.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 생산했다라고 사진 찍어서 올렸습니다. 트윗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텍사스 기가 팩토리에서 첫 사이버 전기 픽업 생산 사진을 했다. 그래서 사진을 올렸어요. 이게 2019년도에 시제품 공개 후에 물론 이제 뭐 부품 조달의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그랬지만은 이제 4년 만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뉴스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는 또 테슬라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테슬라에 관계돼서 우리 2차 전지나 이런 것도 관심도 굉장히 많은데 네. 요 내용은 왜 그랬냐면 왜 또 관심이냐면요. 그건 아예 제가 이렇게 적어왔는데 LG이노텍과 삼성전기 있잖아요. 이게 테슬라 사이버 트럭형 카메라 수주가 있다라고 조회 공시가 나왔었어요. 올 연초에. 그랬더니 아직 확정된 바 없다라고 발표했어요. 회사에서는요. 이노텍이랑 삼성전기. 예. 이 얘기는 아무튼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의 카메라는 얘들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얘들이요. 조회 공시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도니 또 대답을 해다오라는 게 이제 거래소에 하는 조회 공시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아직 확정된 바 없다라는 게 올 연초에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요 얘기도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그렇다면은 이쪽에는 좀 관심을 좀 갖고 실제로 어떻게 수주를 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곧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테슬라의 로봇 옵티머스 있잖아요. 여기에도 배터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거 LG 엔솔에서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더 글로벌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요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주총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테슬라의 미래 먹거리 전기차가 아닌 로봇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쪽도 한 성장의 한 축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AI 헬스케어가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셉니다. 그렇죠. 사실은 미국이 워낙 셌었어요. 미국이 굉장히 세게 올라가는 동안 우리는 그냥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AI 헬스케어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또 뉴스 나온 게 엔비디아가 AI 신약 개발 회사 리커션에 5천만 달러 투자해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더 이제 부각이 좀 되고 있는 건 상황인데 그냥 요거는 뭐 다 읽진 않겠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삼성전자, 네이버, LG전자 모두 다들 AI 헬스케어에는 투자를 하고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이거는 몇 개 기업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약간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도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테마나 또는 한 섹터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삼성전기가 전장용 파워 인덕터를 첫 양산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전장용 파워 인덕터는 뭐냐? 배터리로부터 오는 전력을 반도체가 필요로 한 전력으로 변환시키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장치로 자동차 한 대당 파워 인덕터가 100여 개 이상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자율주행 전기차 카메라에 탑재하는 파워 인덕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삼성전기에서는 제2의 MLCC로 확장하는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뉴스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개별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신기술들이 산업이 어디를 바라보고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쪽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투자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단신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L전자가 차세대 신성장 동력은 전기차 충전기다라고 하면서 전기차 충전기 기업을 이제 인수하고 여기 이제 이쪽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왜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느냐? 네. 물론 뭐 성장 산업인 것도 분명히 맞지만 LG 그룹에는 LG 이노텍과 LG 엔솔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계열사와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TSMC가 올해 3분기 10% 이상 매출 성장이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대만발 뉴스를 디지탐지에서 받아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가동률이 80% 이상으로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 가져오면서 오늘 뉴스에 제일 핫했는데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반도체 얘기입니다. 반도체. 네. 왜냐하면 반도체 뉴스가 무지하게 많이 나오고 있어. 무수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에 계속 전해드렸고 다 비슷비슷하다. 그냥 좋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설명을 좀 드려보면 아까 김프로님도 그렇게까지 이걸 이렇게 좋게 봐야 되느냐? 그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반도체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이유는 AI 말 뭐
향후 미래 또 신규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뭐 HBM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막 부각이 되면서 그쪽만 먼저 움직였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후발에 있는 전공정이나 아니면은 전통 디램 반도체 관련된 소부장들은 별로 못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먼저 얘네들이 스타트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고정 디램 가격이 지금 아직도 떨어지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반등을 하면서 반도체 전체 사이클이 터닝을 하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지금 시작한 반도체가 끌고 가면서 얘들이 시장을 전체 끌고 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지금 여기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반도체 뉴스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뭐 지난주에도 반도체 얘기를 워낙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 뉴스들을 좀 가져오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는 반도체 뉴스가 가장 많다. 그렇게 정도 전해드립니다. 네. 반도체 뉴스가 이렇게 많다는 거는 네. 다 왔다는 얘기.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얘기를 하면은 반도체 얘기를 하면 예전에 보세요. 제가 이제 제 질문 잘 주셨습니다. 조선주 얘기를 막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냥 막 던지고 댓글에도. 음. 그럼 얘기하는 거 보니까 조선 뉴스 많이 나오는 거 조선 끝났다. 뭐 기계 좋다고 해서 기계 뉴스 많이 끝났다 이러거든요. 근데 아무튼 실제로 그렇게 맞을 수도 있지만 그냥 던진 말이에요. 그건 왜냐하면 실제로 끝났습니까? 몇 개월 전부터 조선 얘기하고 몇 개월 전부터 기계 얘기했지만 걔네들은 계속 시험관을 가고 있잖아요. 네네. 맞지 않습니까? 끝났다는 사람들이 없어질 때가 고점이에요. 원래. 아 그래요? 지금 분위기가 그쪽에 돈이 가고 있고 그쪽에 분위기가 되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뉴스가 많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익 성장이 더 있냐 없냐 또는 시장의 분위기가 여기를 더 끌고 갈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인 거지. 지금 현재 뉴스 뭐 많은 사람들이 회자되었다고 해서 그냥 끝났다고 그것만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무도 끝났다는 얘기를 안 할 때. 아, 다들 미쳐 있을 때 그때 끝난 거예요? 아이 뭐 미쳤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아니, 열광할 때. 그렇죠. 열광이죠. 열광. 그 열광에 도저히 내가 저항할 수 없을 때.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없을 때. 배터리 아니 지금 배터리에 대해서도 얘기 많지 왜?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나요? 배터리 뭐 연초에 굉장히 열광했잖아요. 많았지. 그래서 열광했고 그래서 거기에 약간에도 반론 얘기하면 막 욕먹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조정 보였잖아요. 조정은 보였잖아요. 그런 어떤 순간이 오는 거죠. 근데 저는 시황도 그렇게 말씀 주시니까 오늘 뭐 여기 써보진 않았지만 시황도 계속 걱정했잖아요. 경기 침체 얘기 계속했고 네네. 심지어 뭐 시스템 위기도 계속 얘기했고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뭐 월가에 뭐 쪽집게니 뭐 아무튼 뭐 이렇게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S&P 500이 4,200 못 넘길 거다, 뭐 3,600 갈 거다, 뭐 그런 얘기 계속했었는데 지금 4,500을 넘겼잖아요. 그럼 이제 그들의 목소리가 들어가면서 야 이제 경기 침체 안 와. 시장은 신고가 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한쪽으로 못해 또. 예,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그러면 또 시장은 그렇지. 시장 굉장히 냉정합니다. 그럴 때 또 뒤통수 치고 어느 순간에는 그냥 또 꺾이는 그런 순간이 오겠죠. 아 그렇습니까? 미스터 마켓은 항상 망신을 줍니다. 아, 모욕을 주고. 모욕을 주고. 자 오늘은 여기서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인사. 끝나셨어요? 네. 네, 짧게 끝나네. 네, 인사 나누도록 하고요. 그럼 또 좋아요랑 이런 거 좀 한번 많이 좀 눌러주시면 왜냐면 지금 좋아요가 한 2,000개 정도 되는데 4만 분 이상 보고 아니, 계시니까. 우리는 뭐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네. 아예 얘네들은 좋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아예 초월한 애들이다. 한 번씩은 이렇게 또 저희도 말씀을 인간이에요. 네, 드려야 또 여러분이 또 움직여 주시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